안녕하세요.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승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초보자들은 절대 모르는 경매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경매 투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방송에서 솔직하게 경매 투자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적나라한 현실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매는 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극복해서 이런 수익 사례를 내고 있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경매를 낙찰받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걸 왜 하냐라는 부모님들 얘기가 많았답니다. 그때는 경매가 더 노다지였겠죠. 그때 낙찰받았으면 훨씬 더 경쟁률도 낮았을 거고 맞아요. 이렇게 정보가 안 풀렸을 때니까. 권리 분석도 어려웠다고 더 느꼈을 때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채권자의 권리도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라서 경매가 뭐 누구한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에 돈 빌려준 사람은 경매 처리돼서 받아서 좋은 거고, 돈을 빌렸던 사람, 채무자는 독촉을 더 이상 안 당해서 좋은 거고, 그 채무 청산 낙찰자는 그걸로 이제 싸게 잘 받아서 좋은 거고, 사실 임차인도 뭐 보증금 돌려받으면 돌려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고 깔끔하게 정리를 오히려 해주는 좋은 법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에서 접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사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볼까요? KBS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80%보다 밑으로 낙찰 받는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100%도 매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게 되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되겠지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뉴스들인데, 사실은 뉴스는 낙찰 가율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오히려 또 이런 뉴스들을 보고 더 싸게 받으면 됩니다. 80% 무너졌으면 70%대 받아서 뭐 90%대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는, 뉴스가 경매를 못하게 만든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건 기회입니다. 맞아요. 부정적인 기사가 난 지역을 오히려 좀 더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 대부분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 10%도 싸게 사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뭔가 권리 분석이 문제가 있다던가 뭐 친권이라던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월등하게 싸게 받기는 서울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30% 싸게 받을 거를 40% 그리고 반값까지 싸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인천의 아파트 폭락한다고 했을 때 진짜 반의 반값 이 정도로도 낙찰받는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감정까지 34% 낙찰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에 좀 주목하는 투자자의 마인드. 그쵸. 오히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멈춰도 되긴 해요. 왜냐면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올라갈 때 더 사게 되고 떨어질 때는 안 사게 되니까 우린 조금 더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좀 마인드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뭐 대구도 한창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대구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 대구 아파트 단타 쳐서 버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렇게 박살나는 시장에 더 싸게 들어가면 결국 가격 경쟁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싸게 받느냐. 지금 또 시세가 대장 동네는 좀 올라왔거든요. 그때만큼 또 버신 거예요. 그 용기를 내셔서 뉴스보다 좀 거꾸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경매 치면은 명도하는 게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강제 집행하고 싸우는 거 이런 영상들이 100만 회, 200만 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경매 진짜 명도 힘든 거 아니야? 경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덕분에 저희는 조금 편하게 경쟁자들을 제끼고 경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명도도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다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특수한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이 정말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는 해요.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최악을 고려해서 분명히 도전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최악이 일어날 확률이 정말 많지도 않거니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 해결해주기도 하고요. 변호사비, 법무사비 책정해서 입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지고 못하실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경쟁률 낮게 싸게 받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저도 공매로 고생하고 있는 게 있지만 사실 그건 공매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2년간 적극적으로 명도를 하지 않았어요. 월세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경매는 사실 절차대로 진행을 했을 때 명도를 못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이제 공매도 없긴 한데 공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고, 저는 공매가 아닌 일반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강제 집행해야 돼요. 월세 안 주고 있어? 월세 12월 31일까지 밀린 거 2달치 주겠다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잠수로 묵묵부답이시거든요. 경매랑 공매가 아닌데도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일반 그러네. 아파트여도. 경매라는 시스템이 진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부동산의 모든 것을 한번 싹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임차를 내놔도 월세를 안 줘도요, 내 집인데 문 따고 들어가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매를 배우면, A부터 Z까지 모든 경험을 한 번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 수동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나서야 돼. 내가 나서서 다 해야 돼.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중개인이 다 브리핑해줘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시술도 다 해야 되고, 여기 내부가 어떨까, 다른 로얄동 로얄층은 어떨까, 내가 오히려 조사를 해서 제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거 이 정도에 팔 수 있나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경매 안 해봤는데 애들이 갑자기 월세를 안 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모르지. 찾아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문 딸 수도 있어. 저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서 이미 내용 증명 보내놨어. 이제 그리고 안 되면 일주일 뒤부터 이제 바로 법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경매 공매를 배워놨기 때문에 부담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할만하다. 강제 집행을 갔을 때의 부담감?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 강제 집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경매를 한 번도 강제 집행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강제 집행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오히려 잘 협의가 중간에 돼서 나가신 거고, 다른 일반 매물 갖고 있는 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채무자분들 그리고 점유자분들은 알아요. 결국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강제 집행 가는 것보다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나가는 게 이성적으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설명드리면 되긴 하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버텨봤자 저희는 어차피 똑같이 돈 나가요. 맞아요. 강제 집행을 하나 이사비를 드리나. 똑같이 돈 나가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시는 게 그래도 이득이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나가신 거고, 뭐 인부들이 오셔가지고 강제로 물건 집기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게 흔하지도 않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이 집기 꺼내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또 감정입니다. 임차인이 힘들다, 막 뭐 누워서 버티겠다. 제가 막 짐 빼고 끌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나오셔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볼 이유가 없어요. 저도 경매 여러 건 해보고 원생도 많이 해보셨지만 강제 집행까지 간 사례는 사실 보질 못해가지고 뭐 한 번쯤은 경험 삼아서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에 해볼게요. 일반 매물 명도를 강제 집행을 한번 해보고, 심지어 이거는 경매보다 더 어렵게 해야 돼요. 강제 집행하려면 중간에 무슨 소송을 해야 돼요. 공매처럼 제출하고 그걸 이겨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기죠.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셨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잘 협의가 되면 나가면 다행인데 내보낼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내부를 보지 못한다는 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일본 부동산은 약속도 잡고 집안도 보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여기 뷰는 어때요?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 공매는 그 집안에 들어가 본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알 수 없어서 예측하고 수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굳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한 건만 매도를 잘해도 1,000만 원 버는 거는 거의 수익이 작은 편에 속해서, 또 그런 걸 해낸다면 저희는 그런 거 기꺼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수리돼 있는 거 또는 안을 보고 살래라고 해서 경매 공매를 안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보고도 그냥 수리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번거로워야 돈이 된다니까. 다 쉽게 벌면은 쉽게 입찰할 수 있으면 다 돈 버는 건데, 뭔가 하나의 장벽이 있어서 머뭇거리게 못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가 돈 벌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의 리스크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저는 실제로 불이 났던 거예요,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공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전세금을 내주고 거주자가 나갔어. 빈집이야. 입찰했어. 들어갔는데 뭔가 전선이 뭐 잘못돼가지고 내부를 열어보니까 불은 멈췄는데 까맣게 그냥 다. 그리고 완전 특수 청소해야 되고 인테리어 풀로 들어가야 되고 완전 그냥 난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배당이 돼서 취소
취소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낙찰을 받고 배당이 되기 전에 무조건 내부를 좀 최대한 확인을 해보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000분의 1? 그리고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메가커가 취소를 하던가 이런 행정적인 방법도 있기도 하니까 너무 최악만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못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낙찰받았던 집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단독주택이었는데 난리가 나서 메가커가 취소를 할까 고민했거든요. 해도 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또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도배장판도 해보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도배장판 싹 다 했어요. 바로 업자 불러서 수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와요. 손님 보여주러 가니까 이렇게 또 된 거예요. 한 번 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2번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일러도 터져가지고 누수도 잡았어야 됐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랐던 것들, 옥상도 방수가 안 돼 있어서 방수 칠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나니까 잡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기다려야 돼서 매도는 안 하고 월세를 받고 있어요. 3천에 180인가 3억 4천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파는 건 4억 한 2천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고 중간에 드는 비용을 다 빼면 6천만 원 7천만 원 남을 것 같아요. 비과세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말벌집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다른 위치거든요. 말벌이 날아다닌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119 대원들 불렀어요. 바쁘신 분들이 5분이 오셔가지고 말벌집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떼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떼내고 뭐 지지고 처리해주고 이런 과정을 해주셔서 이 주택으로 인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다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싸게 받았으니까. 무섭죠 여러분? 하기 싫죠? 그래서 경매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려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명도? 나 자신 있어. 내부? 그냥 싸게 사면 인테리어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경매를 호기롭게 도전을 했다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혹은 인수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을 잃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권리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집에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게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따져보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권리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해지는 게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인수해야 되는 게 1억 정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6억짜리 집을 5억 5천에 입찰을 한다. 그럼 또 인수해야 되는 게 1억이기 때문에 6억 5천에 그 집을 산 거잖아요. 액면가로는 5억 5천이라 5천 싸게 산 것 같지만 결국은 1억을 인수하면 6억 5천이라 시세보다도 비싸게 사게 되는 꼴이 돼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됩니다만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또 분석해주는 또 더블 체크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또 그런 과정을 또 저랑 나중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은 배우긴 해야 돼요. 낙찰을 받았다가 취소가 안 돼요. 최저가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6억짜리면 6천만 원 냈다가 못 돌려받는 거라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권리 분석 잘못하는 거랑 법원에서 입찰가를 쓰는데 숫자를 잘못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봉을 하나 더 쓴다든지.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사실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대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대출한다고 더 적게 나온다거나 또는 여러 상황 때문에 뭐 연말이라 안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부동산에서 살 때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대출까지 막 알아봐 주시고 엄청 적극적이시거든요. 근데 경매는 안 그래. 내가 다 이걸 낙찰받기 전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법원에 계시는 대출 이모님들은 이미 낙찰을 받고 온 그 사람들을 잡기 바쁘지 상담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객이 아니잖아요. 경매가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냥 막 와서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매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경매에선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스터디 되게 많잖아요. 리스크가 있음에도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좋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시간과 돈을 바꾸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런 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죠. 뭐 물건 찾는데 10분 안 걸리잖아요. 물건 찾는 거 얼마 안 걸리고
해가지고 가서 임장 한두 시간 하고 법원에 가는 거 시간 빼고 낙찰 받아서 명도 전화로 하는 거니까 또 그분들이 오히려 만나길 싫어하세요. 내보내고 나면은 그냥 부동산에 사진 찍어서 내놓고 우리가 진짜 절대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거를 생각하면 10시간도 안 들이죠. 반나절 1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 해보고 안 해본 거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험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오면 고효율 고수익이지 않나. 얼마나 부업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원성님도 낙찰 받고 저도 낙찰 받고 지금 부동산에 내놨지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가끔 전화해서 어제 보러 온 손님 뭐라고 하시냐 이 정도 반응 체크 정도만 하지 내놓고 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희 대신 일을 해주실 거라서 그런 면에서 효율이 굉장히 괜찮죠. 우리는 싸게만 받아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애초에 지금 내 나이에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들 생각보다 안 하세요. 입찰을 많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경공매 배워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행까지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심지어 1, 2년은 못했죠. 떠먹여주고 자극시켜주고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또 이런 스터디를 또 운영 중이고 그 스터디가 6주간 진행을 하지만 그때만 듣고 끝나는 수업으로 하면 배울 때는 바싹 배우지만 나중에 계속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실행하시는 분들도 꼭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이어가고 여러분들도 계속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기간이 끝나도 수강 기간이 끝나도 요거는 제가 평생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매달 뭐 이걸 참여한다고 뭐 비용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랑 스터디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때마다 또 궁금한 거 저랑도 계속 소통할 수 있고 카톡방도 있고 줌으로도 스터디하고 메일로도 소통 가능하니까 궁금한 거 의심되는 거 뭐 걱정되는 부분 다 물어보면서 뭐 입찰까지 이어지도록 제가 좀 독려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경공매 스터디 잘 하고 계시고 또 4기까지 많은 분들이 빨리 신청해 주셔서 미리미리 솔드아웃 됐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을 줄이야.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벌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놀랬고요. 빌라 단타를 배우셨는데 입찰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다 본인의 상황도 있으시지만 입찰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300만 원 고가 강의를 들었는데도 안 가시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여야 해.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른 빨리 이제 돌아가서 채찍질을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매를 우리는 계속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을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